네, 반짝두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만한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 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화목하게 화요일, 목요일에 계속해서 만나는 분이죠. 주식명가 MTNW 김재경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종목 점검과 함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그리고 쇼박스 이렇게 두 종목 볼 수 있겠는데요. 쇼박스라고 하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화요일 종목이었는데요. 당일 폭등이 나왔습니다. 쇼박스가 26%대 폭등하면서 4,190원 터치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유니온이라고 하면 그냥 말씀하시고 이거 안 사면 후회합니다 했더니 바로 상한가 갔던 종목이죠. 네, 두 종목 맞습니다. 함께 점검 도와주시죠. 자, 쇼박스 먼저 말씀드릴게요. 쇼박스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가 또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한다는 소식 때문에 한류에 대한 이런 작품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주가가 OTT 관련주로 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초반에 이제 쇼박스 그러면서 좀 많은 영화들의 앞자리에 좀 이런 배급사가 좀 많이 나오는데 역시나 지금 신작 같은 경우에 또 흥행을 하게 되면 이 주가가 또 오를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 보시죠. 현재 구간은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이제 중기 라인을 돌파를 하다가 지금 수익권에서 그냥 내려왔거든요. 근데 아직 목표가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 저점 구간을 지금 2달 정도 그리고 있는데 역시나 저점 구간에 대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뢰는 더 크다. 그러니까 가격권이 전부 다 안정적일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또 이제 신작들 여름에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보유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죠. 유니온은 제가 그때 말한 날 바로 종가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주가가 움직였는데 역시나 지금 이제 히토류 관련주다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교 카드로 미국에 제재할 때마다 히토류 카드를 계속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경기가 지금 좀 침체다라는 뉴스가 좀 많이 나오지만 경기가 조금이라도 지금 좀 활성화되면은 반도체, 차량, 뭐 방산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히토류를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당분간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히토류에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은 좀 더 많이 가져가라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26%대 폭등하고 상한가 나왔는데 어쩜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지금 가고 있는 테마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테마입니다. 곡물 관련한 테마를 꼽아봤습니다. 곡물주들 곡물 사료주 흑해 곡물 협정의 불확실성에 들썩이고 있다. 대응 방법 어떻게 세워볼까라고 제시했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미래생명자원의 경우에는 11%대 오름세 그리고 관련한 종목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미중 무역 분쟁 때마다 곡물 사료주가 올라가기도 하고 최근에 관련주들은 3월 달에 저점 찍고 좀 올라오는 모습 나타내고 있죠. 네. 자, 일단은 사료 관련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급등했던 이유는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흑해 곡물 협정 때문에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아무래도 곡창지대의 그런 지금 곡물을 가장 많이 수출을 했던 우크라이나에서 항구가 폐쇄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곡물 가격이 좀 유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흑해 항구를 봉쇄를 하고 나서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지금 식탁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다시 흑해 항구를 세 곳을 이제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협정을 지금 작년 7월 달에 이제 했고요. 그 협정이 이미 2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정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 협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국에 있는 곡물이라든지 비료가 수출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대러 제재를 좀 하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그래서 자기 걸 수출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 협정을 자기는 이제 다시 한번 연장하지 않겠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5월 18일 날 이 협정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연장이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시장에서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이런 관련주들이 더 오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저희가 담아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은요. 팜스토리라는 종목입니다. 자,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PBR이 지금 1.1배예요. 그리고 이지 바이오라고 하는 사료 관련주가 대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 관련주로 엮여서 많이 갔는데 여름에는 또 고깃값이나 이런 피서철에 또 고기 소비량이 좀 많기 때문에 고깃값도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반사 이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제가 역시나 좋아하는 중기 라인을 돌파하고 이제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전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이제 수급이 또 줄고 있는 거는 오늘 또 시장이 좋지는 않죠. 그래서 좀 줄고 있지만 그래도 5월 18일 날 남아있는 이렇게 지금 협정 시한에 도래할 때
만약에 안 되게 된다면 곡물주는 더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손절가는 1,800원권을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2,9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정말 좋아하는 중기 라인인 종목으로 팜스토리 꼽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900원, 손절 라인 1,8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갈만한 테마 열어보도록 할게요. 김재경 위원님이 직접 들고 온 테마입니다. 작년엔 태양광이 반짝했고 올해는 풍력주가 신바람 분다라고 또 작가님이 귀엽게 써주셨어요. 관련한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SK D&D, 동국산업, 포스코홀딩스, 세아제강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풍력주들 뭐 미국 수주에 대한 미국에서도 입지를 넓혀간다 그러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불어오고 있는데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볼까요? 네. 자,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탄소 중립에 관련된 섹터들이 아무래도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풍력주가 많이 갔는데 오늘 갖고 온 토픽 종목은 풍력에 관련된 주식은 원래 CS 윈드나 이런 종목인데 굉장히 억울한 종목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아나페스도 한번 억울한 종목을 한번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맞아요. 갔죠. 오늘 이 종목도 여러분들 억울합니다. 자, 일단은 자, 풍력 관련된 섹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래도 이제 G7 장관들이 모여서 2030년까지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거에 좀 더 많이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것들도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30년까지 우리는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12기가와트를 좀 구축하겠다. 그러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또 정부 정책이 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 테마는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러시아 가스를 좀 제재를 많이 했습니다. 러시아가 또 가스관 잠가버리면서 또 유럽 각국에서도 멘붕에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겨울에도 또 가스가 또 상용이 많을 겁니다. 여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상풍력 관련주들이 많이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화석 원료의 사용을 좀 줄이겠다는 러시아가 또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또 많이 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풍력에너지나 태양광은 더 많이 갈 수밖에 없고 그중에 유럽에서 많이 지금 밀고 있는 풍력은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경북도에서 포항 앞바다에다가 이제 설비 용량 1기가와트시의 지금 규모를 지금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원전 1기가 비슷한 용량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5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미는 것들은 이렇게 많이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풍력 관련주들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모멘텀이 있는 한 정말 갈 수밖에 없다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도 네. 안 사면 후회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이 종목이 좀 흐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동국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동국산업은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니켈 도금 강판 때문에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18일 날 고점을 그렸던 거는 포스코 관련주들이 2차 전지 관련주 섹터로 올라갔기 때문에 갔는데 역시나 2차 전지 섹터로 이 종목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솔직히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면 차트 보시죠. 자,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은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붙었던 이 날을 기준으로 한 번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내려 꽂는 이유가 사실 지금 뭐 지수의 영향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오늘 이 종목의 호가를 봤거든요. 호가를 봤는데 주가가 빠질만 하면 오늘 받쳐주고 또 빠질만 하면 받쳐줍니다. 이렇다는 거는 주가를 관리하는 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을 기점으로 변곡점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원통형 배터리 탑재에 대한 이슈로서 이 종목이 이제 갔는데 역시나 지금 완성차 업체는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그리고 이제 BMW도 이런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또 이제 신차 출시할 때 있거든요. 전기차가.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앞으로도 2차 전지에 대한 이슈와 풍력에 대한 이슈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후회하겠죠. 그리고 손절가는 6,900원권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9,000원 구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흐름이 심상치가 않은 종목으로 억울하게 7거래일째 밀린 종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종목으로는 동국산업, 목표주가 9,000원, 손절 라인은 6,9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김재경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